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접근법이라던가 기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주식을 사서 막 10년, 20년 묵혀두는 초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그런 초단기 투자, 뭐 다른 말로 스캘핑이라고도 하고요. 뭐 한 몇 주 정도 들고 있거나 몇 개월 들고 가는 그런 중장기 투자, 뭐 스윙 투자, 이런 뭐 기간에 따른 분류도 있을 것이고,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지 나는 그냥 예금 조건보다 좀 높았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나 투자라는 걸 좀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서로가 주식이라는 걸 똑같은 걸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관점이라던가 마인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이란 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방법은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주식 투자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바라는 분들도 있겠죠. 뭐 되게 좋은 기업을 하나 골라서 10년 동안 묵혀뒀다가 팔았더니 그게 막 10배, 100배 그렇게 오르는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겠는데, 그런 거를 한국형 뭐 가치 투자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소수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월급이란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급을 보완할 수 있는 수익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주식을 먼저 좀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에 못지않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수익을 내가 많이 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수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큰 리스크를 감수해서 수익을 낸 거는 잘한 거고, 그 잘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작은 리스크라도 먼저 관리를 하고 작은 수익이라도 먼저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수익과 리스크를 점점 이렇게 규모를 키워내 가면서 내가 결국에 가져가는 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을 좀, 소득의 규모를 키워서 내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이걸 먼저 좀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좀 되고 나서야 그 이후에 조금 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서 뭐 부를 좀 빨리 쌓아가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걸 테고, 그거는 단지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 주식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꾸준 베이스로 수익을 내는 거를 시도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 금액이 얼마인 거냐에 무관하게, 그리고 기간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란 거는 길게 보고 가면 갈수록 유리한 거고, 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투자 금액 같은 그런 우리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요소들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장점의 이면에는 큰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채널에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식 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의 주식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종목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꼭 이거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하나죠. 매도인데요.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주식 투자의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매수에 이어서 매도에 대한 얘기도 HTS 상에서 종목을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팁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종목을 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종목, 전에 봤던 그 BH라는 종목이죠. 매수할 때도 이렇게 차트 구간 나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 매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기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전에 설명을 하기로는 매수할 때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죠. 분할 매수를 하자, 뭐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과 비중을 관리하자, 이런 것들로 크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도에 대한 얘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도를 할 때 한 번에 그냥 매도를 빡 거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 주문을 걸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번에 매수의 편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쭉 올라서 이때부터 매도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그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때 뭐 예를 들면 절반을 매도하고 조금 더 기회를 봤다가 여기에서 나머지 절반을 매도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제가 이쯤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절반을 매도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근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매도했으니까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할 매도라는 것은 측면은 다소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현실적인 주식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려면은 아까 매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차트의 가격대가 의미 있게 변하는 지점을 잡아내는 이런 구간 나누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주식한다라는 주식 수업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둔 부분에 이 구간 나누기에 대한 파트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주식 초보 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두고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직접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 영상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죠. 분할 매도를 하자, 차트 구간을 참고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분할 매도라는 것도 이 부분에서 그냥 매도 절반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50%를 한 호가에다가 걸지 말고 대충 이 매도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대에서 물량을 나눠서 매도를 하는 것도 습관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호가에 너무 큰 걸 하지 말고 분산해서 이렇게 매도 주문을 걸어두자라는 얘기도 해드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경우인데요. 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나면 사실 뭐 분할 매도를 하든 뭐 한 방에 매도를 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사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오면은 그게 뭐 잘한 투자인 거니까 그렇게만 되면은 이 주식이 너무 쉽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구간을 나눠 놓고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다가 이때쯤에 왠지 좀 저점에 온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그 저항대쯤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물론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뭐 떨어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주가가 흘러가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각각의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매수를 할 때 여기에 그런 하락에 대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서 좀 하락을 해서 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50%의 물량을 여기서 매수를 하고 대략 한 24,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한 18,000원 정도, 이 18,000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했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21,000원 정도의 제가 평균 매수 가격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도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냐면은, 제가 이때 분할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서 21,000원까지 안 갔잖아요. 이 주가가.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매도 전략을 서투르게 세우거나 이 매도 전략이라는 거를 세울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매수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조건 21,000원이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쯤에 가면 팔아야지. 근데 그게 한없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뭐 지치다가 막 이쯤에 팔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내 평단까지 올라가기 전에 약 손실 구간에서, 그러니까 손실이긴 손실인데 좀 약한 손실, 그런 손실 구간에서 보합 매도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합 매도라는 거는 뭐 크게 손실을 보거나 크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수 가격 근처 위아래에서 매도를 거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요때쯤에 보합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21,000원 대비 2만 원, 뭐 5% 정도? 뭐 이 정도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뭐 손실률과 무관하게 대략 내 평균 매수 단가에 근접했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하지 말고 이때쯤에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를 해서 절반 정도만 손실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수익권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서 일종의 이 전체적인 수익을 밸런스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조금의 약한 수익을 내고 이 매매를 완료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때 매수를 했는데 뭐 다시 지지부진하게 뭐 올라가는 듯 하더니 결국엔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에 다시 나머지 절반의 물량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매수 구간이니까요. 이 매수 구간에 왔을 때 다시 한 18,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의 50% 물량의 매수 가격은 21,000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다시 한 18,000원 정도라고 할게요. 18,000원에
다시 절반을 채우니까 제 평균 매수 가격은 대략 이 정도? 한 19,000원 정도로 조금 다시 내려가죠. 그럼 그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쯤에서 절반 매도를 하고, 그러면 이전에 거꾸로 2만 원에서 19,000원 정도의 차익에 대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각 구간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 아래 저항대 영역에서 나머지 절반을 매도를 해서 이 매매를 완료하는. 네, 여기선 그러니까는 요약을 하자면 매수를 첫 번째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보완 매도를 한 번 하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겠죠. 보완 매도를 절반을 한 번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추가 매수를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약수익 매도죠. 보완 매도를 한 번 하고, 2차 보완 매도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네,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오는, 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이라는 결실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려면 평균 단가와 이 비중을 계속 밸런스 있게 조정해 가면서 수익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매수의 차원에서는 추가 매수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매도의 관점에서도 보자면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네, 보합권에서의 매도도 하면서 그렇게 비중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그 저번 시간에 매수할 때 보여드렸던 그 종목을 동일하게 차트를 보면서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매도 방식, 노하우,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왜 들고 있다가 더 큰 수익을 내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절반을 버리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왜 절반만 수익을 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빡 팔면은 그러면은 기대 수익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계속 짊어지고 있는다는 얘기니까, 나는 얼마든지 리스크를 짊어지고 나중에 큰 수익을 낼 거야 하면 그냥 한 번에 사서 나중에 크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매매일까? 합리적인 주식 투자일까? 게다가 초보자분들에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투자 해요. 근데 그 투자를 하는 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 같은 매수, 매도를 통한 이 평단 관리와 비중 관리를 끊임없이 하면서 제 수익을 안정적인 베이스로 계속 내는 행위를 하고요. 그거의 다음 단계로 일정 부분 투자 금액을 가지고 좀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뭐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것만 찾는다고, 일단은 밥부터 드시라고, 밥부터 먹고 그 밥이 내 기초 체력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 그때 가면 단백질제를 먹으면서 뭐 운동도 하고, 아니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입맛을 이렇게 맛있게 하고, 그런 거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말했던 매수 노하우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분할 매도와 보완 매도를 통한 매도 관리, 매수 매도 관리를 통해서 비중과 평단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걸 해나가면서 내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것,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평준화시켜서 관리해 나가는 것, 이거를 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고 내 마인드가 공고해지면 그때 가서 장기 투자도 하고 큰 수익을 내는 리스크 높은 투자도 하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이 매도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차트의 구간을 나눠서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할 매도, 분산해서 매도하는 거, 호가 분산도 마찬가지고 뭐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분할 매도를 좀 생활화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합권에서의 매도도 충분히 열어두고서 해나가는 것이 좋다. 당장은 보완 매도를 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물량을 뺏기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내 평균 단가와 평균 매수 가격, 내 평단과 그리고 내 물량, 비중,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이렇게 유연하게 관리가 되면서 이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무관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수익을 약간 꾸준한 베이스로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4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부터 해서 했던
종목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을 대부분 못 지키거나 아니면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관리적인 부분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런 이게 다는 아니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황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지수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뉴스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 종목, 이 기업의 실적이나 뭐 투자나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주식은 이 구간 나누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판다 이렇게만 접근할 건 아닌데 근데 이거가 돼야지 나머지도 이제 융합이 돼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게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 또 당연히 설명해 드릴 것도 많고 우리가 얘기해 볼 부분도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차차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갈 건데요. 이렇게 그냥 뭐 보는 영상만으로 부족하다. 직접 액티브하게 소통하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 열려 있고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요 아래 영상 하단에 이 설명란에다 적어뒀으니까 찾아오시면 되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해 두시면 제 다음 영상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